오늘 가는 곳은 철거 현장이라고 합니다. 몸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가는데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는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당 18만원, 똥 떼면 16만 2천원 정도 하겠죠. 벽돌, 나무 이거 전부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베트남 동생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일단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친구입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네, 아부 애였었습니다. 처음에는 3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갚기로 한 날짜보다 하루 빨리 칼같이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엔 뭐 5만원 바로 현금으로 주대요. 한 일주일 전엔 8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월급날 준대요. 또 알아서 갚겠거니 워낙 묵묵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 신뢰했습니다. 신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친구였어요. 그동안 몇 달 곁에서 본 친구는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 느낌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아픈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참 안됐지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고 베트남 친구들은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돈 들어오면 바로 붙여준답니다. 그날 밤 바깥에 운동하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돈이 모자라서 20만원을 더 빌려달래요. 8만원에 합쳐서 내일 30만원으로 갚겠다. 오케이 알겠다. 돈을 붙였습니다. 1시간 뒤에 동생이 많이 아프다며 돈이 모자라다 너무 걱정된다며 3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5만원 웃돈을 얹어서 갚는다고 합니다. 웃돈을 얹은 만큼 이 친구가 절실하구나 싶었습니다. 5만원은 안 줘도 되니까 근데 나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150만원으로 차 수리비도 나갔고 또 설날이라서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된다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죠. 바로 내일 아침에 7시에 돈을 붙이겠대요. 너무 급하대요. 그래 알겠다. 많이 급하긴 한가 보구나 하고 내일 아침에 바로 준다니까 하면서 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가 되고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비록 58만원이 다른 사람에겐 큰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수리비도 나가고 이번 달에 수익도 많이 줄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일하느라고 연락을 못했다고 저녁에 돈이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결국 그날 밤에 결론부터 말하면은 진짜 찐득찐득하게 받아냈어요. 빌려줄 때는 정말 쉽게 빌려줬는데 또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전 쉬운 축이긴 하죠. 5만원을 더 얹어주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있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연락이 옵니다. 돈 빌려달랍니다. 18만원이 더 필요하대요. 안된다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폰지 사기 같아요.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거기에 또 이자 또 붙여서 10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이자를 붙여서 이득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엔 큰 액수 빌려서 잠수 타는 사례가 주위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고요. 빌려주는 건 쉬워도 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엎드려서 받아야 돼요. 차라리 죽어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줘도 될 금액만 돈 빌려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예전에 평택에서는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금액 300만원 깜빵 엔딩, 이천에서 일하다가 만난 동생이 빌려달래서 빌려준 돈 30만원 잠수 엔딩, 이천에서 또 일하다가 만났던 동생 30만원 깜빵 엔딩, 현장에서 만났던 다른 청소업체 사장은 일주일 내에 갚겠다면서 45만원 빌려가고 독촉 하다 독촉 끝에 15만원 갚았어요. 아직도 30만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다른 가족에게 빌려준 400만원 그렇게 총 한 800만원 가량 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빌려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 받아도 될 돈, 빌려준 돈, 소액 얼마. 그게 시작해서 점점 불어납니다. 주고도 이렇게 뒤끝있게 생각나는 거면은 이게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빌려줘야지 하다가도 막상 시간이 흘러서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살만해지면은 사연을 듣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돈 안 갚는 사람도 문제지만 돈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다. 내가 참 등신이고 근데 내가 또 어제 돈을 빌려줬어.
나태지역인가. 오히려 친한 친구들은 단 한 번도 돈 빌려주고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 거래하는 순간 친구든 뭐든 그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만 남을 뿐인 겁니다. 돈이 엮이는 순간의 결말이 항상 아름답게 끝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문제로 힘든 분들도 많고 제 사례는 정말 아마 뭐 세 발의 필 수도 있고 더 큰 돈 떼이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냥 푸념해봤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믿으면서 내 등 맞다은이고 들숨 날숨 숨쉬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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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가시죠.